일반적으로 숙종에 대해 우리가 알기로는 장희빈, 인현왕후 등의 여자들에게 많이 휘둘렸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종 시대에 관련된 많은 드라마들이 장희빈이 시기 질투가 강한 악녀로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인물로 묘사되어 실제로 숙종이 약한 왕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미지와는 달리 숙종은 완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불같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궁녀들이 머리를 빗어줄 때 아프다고 궁녀들에게 자꾸 화를 내서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황후가 직접 빗겨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숙종은 1661년 현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장자이면서 외아들이었던 숙종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현종이 갑자기 죽게 되자 14세에 어린 나이로 조선 19대 왕이 됩니다. 숙종이 왕이 되기 전 상황을 보면 서인과 남인의 붕당 정치가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이 붕당 정치는 예속 논쟁에 의해 정권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효종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됩니다. 효종이 죽자 그의 어머니인 자이대비의 복상을 서인들은 1년으로 정하여 고하였는데 이에 남인 대표였던 허적, 윤유 등은 효종은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3년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성리학을 근간으로 한 신권이 강했던 시기였고 서인들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예속 논쟁은 서인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 후 효종의 비, 인선왕후의 죽음으로 두 번째 예속 논쟁이 시작되는데 남인들은 복상을 1년으로 정했고 서인들은 이번에도 둘째의 명분으로 9개월을 주장하는데 이때 현종은 남인들의 뜻에 맞게 1년으로 정하게 됩니다. 서인들의 명분에 대한 주장들은 성리학 기반의 신권에 의한 주장이었고 이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종은 이걸 기회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을 대거 유배 보내고 남인 위주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종은 죽게 되고 어린 나이에 숙종이 14세의 나이로 즉위하게 됩니다. 보통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면 수렴청정이라 하여 그의 어머니인 대비가 정사를 맡아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를 거절했고 어린 나이에 왕의 역할을 직접 행하기로 합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숙종의 성격과 결단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숙종은 왕위에 있는 동안 총 3번의 정권 교체를 감행하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경신왕국입니다. 이 시기에 남인의 윤유는 항상 북벌을 주장했는데 사실 이것은 영토 확장의 의의도 있었지만 서인이 장악 중이던 군영에 대항하여 남인의 병권을 강화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이에 숙종은 남인에게 점점 힘이 쏠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죠. 이때 어머니 명성황후의 사촌동생인 김석주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석주는 홍수의 변을 짜게 되고 이는 삼복의 변으로 이어져 남인의 중심 세력인 허적과 윤유는 사약에 의해 죽게 되고 이로써 서인들이 다시 주요 관직에 등용되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 정권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를 경신왕국이라 합니다. 남인이 물러나게 된 계기 중에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사에 의하면 남인 허적의 잔치에서 숙종은 큰 잔치에 비가 오니 유학을 허적에게 빌려주라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유학은 이미 허적이 가져간 후였고 이에 숙종은 분노하여 남인들의 주요 관직을 서인들로 전부 교체해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숙종은 왕권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예민했고 세력의 균형과 왕권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기사왕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권은 다시 교체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중심인물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장희빈입니다. 숙종은 후궁이었던 장희빈의 아들 왕자 윤을 얻게 되는데 윤은 숙종이 28살에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숙종은 왕자를 5일 만에 원자로 정하고 장희빈을 후궁의 가장 높은 위치인 정일품빈의 자리로 명하죠. 하지만 서인들은 인현왕후가 아직 어려서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명하기엔 이르다고 반박하였고 특히 송시열은 전면에 나서 크게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명분을 중요시했던 서인들의 의견임과 동시에 남인이었던 장희빈을 견제하기 위한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를 왕권에 반하는 행동이라 판단하여 송시열과 서인들을 대거 유배 보내고 남인들을 주요 관직에 복귀시키죠. 또한 왕비였던 인현왕후는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숙종은 서인들의 세력이 커져 왕권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사왕국으로 남인을 선택함으로써 왕권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서인들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았던 숙종은 다시 송시열을 불러들여 문책하려 하는데, 이때 서인 500명이 송시열과 함께 올라오자 숙종은 더욱더 화가 나게 되고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게 됩니다. 이후 숙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인들의 정치가 미숙하다 느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심인물이었던 허적과 윤유도 없었고, 잦은 세력 교체로 인해 남인들은 소극적인 정치만 이어갔죠. 한편 숙종은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는데 당시 무술이었던 수건 최씨였습니다. 숙종은 당시 폐위된 인현왕후의 보기를 바라며 생일상을 차리는 수건 최씨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인현왕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 이 시기에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수건 최씨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과 이것이 남인들과 결탁했다는 고변으로 숙종은 남인들을 다시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희빈은 다시 강등되고 말죠. 하지만 인현왕후는 복위한 지 7년 만에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이 죽음으로 장희빈이 다시 왕비가 되는 걸 막아야만 했던 수건 최씨가 장희빈이 주술인형과 신당에서 인현왕후 저주 구판을 벌여 사망하게 했다는 누명을 씌워 장희빈은 사약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남인들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이를 갑술왕국이라 합니다. 숙종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아꼈지만 결국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의 여인들은 희생당해야만 했고, 이는 숙종이 여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왕권을 유지한 카리스마 있던 왕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왕비에게서는 후계자를 얻지 못했고 후궁에게서만 후계자들을 얻었는데, 대표적으로 장희빈의 아들 왕자 윤씨는 후에 20대 왕 경종이 되고 수건 최씨의 아들은 21대 왕 영조가 됩니다. 숙종은 46년이라는 긴 기간을 제위하면서 수많은 업적들도 많이 남겼는데, 광해군 때부터 이어오던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특산물로 바치던 곡물을 쌀로 대신하여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흔히 엽전으로 알고 있는 상평통보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였는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화폐 거래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에도 힘을 실어서 오군영 체제를 확립하여 군사 개편을 하였고, 북한산성, 문수산성 등 수도권 지역의 산성을 축성하여 방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청나라와의 영토 협상 과정에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영토를 확정지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을 보면 서쪽은 압록강 경계, 동쪽은 토문강 경계라 적혀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토문강의 위치가 간도가 포함된 송화강인지 현재 중국과의 국경인 두만강인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통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일본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울릉도도 우리 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숙종은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재정립에도 관심을 쏟았는데, 공정왕이었던 단종을 복권하였고 성산문을 포함한 사육신도 복권하며 충신임을 강조했습니다. 숙종 24년에는 3년간 큰 흉년에 가뭄과 우박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했고, 이로 인해 전염병의 식량난까지 발생하였는데, 숙종은 당시 적 나라였던 청나라에게 쌀을 수입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는 숙종의 강단과 추진력이 대단했고 신하들이 말리지 못할 만큼 왕권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숙종의 무덤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가 죽었을 때 무덤 옆자리를 비워놓았는데, 이는 인현왕후 옆에 묻히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일대 왕비였던 인경왕후도 숙종 무덤 근처에 묻었고, 후에 인원왕후까지 숙종 근처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1690년대 경기도 광주에서 도로 개발 때문에 그곳에 있던 장희빈의 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여론은 숙종의 곁에 묻혀야 한다고 하여 장희빈의 묘도 숙종 근처로 오게 됩니다. 이로써 숙종은 4명의 왕비 모두와 함께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무덤 속에서 숙종은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고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숙종은 46년간의 긴 재위 기간으로
조선 왕 중 두 번째로 오래 재위한 왕이었고, 이는 스스로 강한 왕권을 잘 유지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정권을 휘둘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대 조선 상황에서 왕의 위치에 가장 어울리는 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